이스타항공 기업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랑 왕복 편도 다구간 항공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있고요. 먼저 진행 중인 이벤트를 보면은 이제 도쿠시마, 신규 취향지인 도쿠시마에 대한 이 이미지가 올라와 있고, 고객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저희가 의견을 조금 쓴다고 하면은 추첨을 해가지고 국내선 항공권을 제공해주는 그런 이벤트 같고요. 그리고 JAL, 재팬 에어라인즈랑 이스타 제트랑 같이 콜라보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그 상품 관련해서 캐시백이라던가 아니면 면세점에서 온오프라인 혜택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머셜 이벤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이제 돈키호테 이제 면세 할인 혜택. 일본을 갈 때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그 드러그스토어 돈키호테 이런 데 많이 방문하니까 이런 쪽에서 이렇게 같이 좀 면세 가능하고 할인 가능한 혜택을 좀 제공해주는 이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저가 여행. 최저가라는 말을 되게 자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아무래도 LCC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조금 승부를 하려는 그런 어떤 전략도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LCC에서 많이 취향하는 노선이 잘 보이고 있고요. 후쿠오카라든지 아니면 치앙마이, 도쿠시마. 도쿠시마가 좀 잘 싸게 지금 가장 가격이 저렴한 걸로 보이네요. 이 창 내에서는. 그래서 네, 그리고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한눈에 보는 항공권 가격 이런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마티,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새로 신규 취항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알마티 항공권 가격도 이렇게 딱 맨 앞쪽에 배치가 된 거 보니까 좀 이스타 항공에서 요즘에 밀고 있는 그런 그 취향지로 보이고요. 그래프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서 그 여행 계획 짤 때도 이렇게 날짜별로 저희가 그 그래프를 보면서 그 가격이랑 사실 저희 이 그래프가 제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계획할 때 항상 날짜랑 가격을 제일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항공권 가격 그래프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이 정도 이렇게 그 맨 처음 홈페이지에 있는 것 같고요. 항공권 예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발지랑 도착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도쿠시마 신규 취행했다고 하니까 도쿠시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6월에 가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뭔가 항공권이랑 가격을 볼 수 있는 날짜 볼 수 있는 창이 뜨고요. 그리고 특가 운임이랑 할인 운임, 일반 운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14일로 한번 체크해서 14일부터 17일까지 하고 합해서 한 16만 5,800원 정도 나오네요. 검색을 누르면 뭔가 이렇게 좀 선택하기도 편하고 UI가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노선별 유의사항 이런 것도 좀 확인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제 객실 승무원을 준비하다 보니까 뭔가 그 일반적인 손님 입장에서 보기보다 뭔가 이런 유의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이용 안내 이런 걸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 그 알마티 신규 취한지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일반 승객분들은 혹시 이제 이런 걸 반입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미리 안내해 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할인 운임. 할인 운임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선택하신 운임에 포함된 서비스입니다. 해서 위탁 수화물 15kg, 기내 수화물 10kg 이렇게 이 두 가지 조건이 할인 운임에 포함이 되고요. 일반 운임도 동일하게 이렇게 위탁 수화물, 기내 수화물 몇 킬로 가능한지 이렇게 포함된 서비스로 되고 있고요. 특가 운임은 지금 매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항상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뭔가 할인 운임하고 일반 운임이 차이가 뭔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게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좀 저는 궁금해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찾아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4시간 이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할인 운임으로 일단 선택을 해봤고 오는 항공편도 이제 할인 운임으로 해서 탑승객 정보 입력을 누르면 이제 로그인 비행 예매 창으로 넘어가고 회원으로 예매할 때는 이제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보통은 이제 많이 회원을 가입하고 예매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항공권 예매 창이었고요. 노선별 운항 시간표 또 한번 가봅시다. 팝업을 사용을 해주고 다시 노선별 네, 이렇게 노선별 운항 시간표를 가면은 뭐 김포에서 제주 가는 항공편이라던가 제주에서 김포 오는 항공편 이런 그 편명과 시간대가 적혀 있고요. 사실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뭐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이런 편명 이런 그 운항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질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저의 스케줄과 맞닿아 있을 거다 보니까 이런 그 시간표도 미리미리 이렇게 봐주면은 제가 언제 이렇게 어떤 운항 노선에 탈 것인지 이런 것도 미리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본, 동남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운항 노선도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멀리 눈으로 봐도 딱 이제 그 카자흐스탄 쪽의 알마티까지가 가장 먼 항공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지금 필리핀이랑 말레이시아는 이제 표시만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취항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취항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항공 그 취항지가 뚫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 채용 공고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었던 게 그 러시아어 그 가능자가 뭔가 우대 조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는 이 러시아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카자흐스탄 이제 중앙아시아 쪽 이런 노선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정도 뭔가 이제 그 승객 입장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찾아봤고요. 음, 아무래도 항공권 서비스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제 온라인 체크인이 가능하고 이용 제한 노선은 베트남 알마티, 중국 출발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체크인이 불가하다는 점.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예매할 때 온라인 체크인 먼저 많이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탑승권을 미리 발급받고 공항에 가게 되는데 온라인 체크인을 저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되게 편리한 서비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근데 온라인 체크인이라는 게 좀 어떤 체크인의 절차가 뭐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탑승권을 발급하는 게 체크인인지 아니면 어디까지가 체크인인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네요.
온라인 체크인 및 탑승 절차를 보면은 보통 이제 예매를 선택을 하고 지정 좌석까지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온라인 체크인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게 기 내에 관련된 이제 체크인 상황이고요. 온라인 체크인이 완료되면은 탑승권이 발급되고 보통 이 어플이나 아니면 메일 통해서 이제 온라인 탑승권을 많이 발급하고 여행을 갔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요즘에 뭐 QR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탑승 확인할 때 QR로 이렇게 찍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QR로 하는 게 저는 항상 불안했어가지고 그 온라인 체크인을 이미 다 완료했는데도 공항에 가서 그 티켓을 직접 종이 티켓, 지류 티켓을 발급받고 여권에 끼워가지고 항상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엔 이제 뭐 QR이나 온라인 체크인이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이제 혹시나 뭐 지상직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객실 승무원으로 이제 일할 때도 이런 부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 그 온라인 체크인 탑승권 발급까지 마치면은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보안 게이트에서 그 스캔을 하고 한국인을 탑승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온라인 체크인 절차가 요즘에 있다는 점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의사항도 되게 많네요. 사실 승무원이나 아니면 그 공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유의사항에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수화물, 위탁 마감 이런 그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어떤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변수가 많잖아요. 사람들마다 각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뭐 지키지 못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유의사항 관련해서 이제 몇 시간까지 위탁 마감인지 그리고 몇 킬로까지 그 기내 수화물 반입이 가능한지 이런 걸 이제 승객들이 미리 알고 오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사실상 이런 거 되게 정신없어서 못 챙기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런 걸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뭔가 응대할 때에도 되게 잘 응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유의사항은 이제 기내 휴대 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무료로 반입이 가능하고 이 무게는 10kg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이런 점도 좀 알고 가시면 좋고요. 여기까지 한번 이제 온라인 체크인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부가 서비스 구매, 지정 좌석 구매라는 서비스 있네요. 로그인을 하고 이제 그 뭔가 항공기마다 이제 그 승객들마다 선호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저는 뭐 창가 자리를 선호하기도 하고 그 항공기 이제 앞부분에 이제 바로 앞에 그 객실 승무원 분이랑 같이 마주보는 자리가 있는데 사실 거기는 제가 조금 이제 제 MBTI가 I다 보니까 뭔가 살짝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 앉으시는 승무원 분들도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래서 뭔가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그런 게 좀 불편한 고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정 좌석을 구매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항공권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이렇게 좀 길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공항 서비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탑승 수속이나 셀프 체크인 같은 부분은 이제 항공권 서비스 살펴보면서 살짝 봤다고 생각해서 셀프 백드랍이라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백드랍도 제가 이제 용어를 좀 처음 듣는 용어긴 한데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탑승권을 스캔을 하고 수화물 부착을 하고 백드랍이라는 게 이제 공항 가서 저희가 그 짐을 붙이는 그 서비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체크인 카운터 가서 이렇게 그 기내 수화물로 가져갈 수화물 말고 위탁 수화물을 이렇게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 여행 갔다 왔는데 그 캐리어를 그 위탁 수화물 맡겼는데 그때도 이렇게 셀프 백드랍으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뭔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크인 카운터에 있는 그 공항 직원분이랑 이제 여권 확인도 하고 거기서 탑승권도 발급받고 이 짐 붙이는 것도 같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부분도 거의 다 셀프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셀프 백드랍이라는 것이
이 짐을 붙이는 이 서비스라는 거. 셀프 체크인을 완료한 승객 중 무료 수화물 허용량 이내에서 수화물을 위탁하는 승객이라고 하니까 이용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셀프 체크인 할 때 뭔가 그 무료 수화물 허용량이 아까 이제 허용량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그 이내에서 수화물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셀프 백드랍 서비스 이용해서 수화물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고객 이런 것도 좀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객실 승무원이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서비스는 뭔가 그 도움이 필요한 고객들을 좀 미리 알아차리고 그분들한테 선제적으로 어떤 응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약자 고객을 위해 우선 좌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보통 이제 예약 센터를 통해 우선 좌석 운영 서비스를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부 고객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고객,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고객, 유아 동반 고객, 반려동물 동반하는 고객 이런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요. 조금 휠체어가 필요한 고객이 사실 제가 그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그 휠체어가 필요한 고객님들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호텔에서는 그 프론트 데스크나 벨 데스크에서 요청을 하면은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를 해드리고 체크아웃 하실 때 반납을 받고 이렇게 밖으로 이제 차까지 모셔드리곤 했는데 공항에서는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네요. 사전 예약을 이렇게 받고 있고 최소 48시간 이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후 카운터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항공기 내에는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처음 한 사실인데 항공기 내에도 휠체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타셨을 때 이제 그 좌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탑, 그 기내 탑승할 때나 아니면 내리실 때 이제 그 좌석에서 휠체어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해서 모든 항공기 내에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탑승구, 본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경우에는 탑승구에서 휠체어를 수화물 칸으로 별도 탑재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도착지 탑승구에서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먼저 인도해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혼자 휠체어를 타고 공항에 가도 별 문제 없이 잘 이용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전동 휠체어, 제가 뭐 전시를 보러 갈 때나 아니면 좀 그 미술관 같은 데 갈 때 전동 휠체어 이용해서 이제 관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걸 봤는데 이게 이제 리튬 배터리 때문에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뭐 보조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그 전자제품 관련해서 이제 항공사 그 기내 반입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터질 수도 있고 이런 그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유의사항을 한번 꼭 확인을 하고 전동 휠체어를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내견을 동반하는 시각장애 고객 같은 경우에는 안내견은 추가 요금 없이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비행 중에는 손님의 발 아래 위치. 이 부분도 이제 뭐 되게 많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나중에 이제 객실 승무원으로서 이런 시각장애인 고객님이 오셨을 때도 좀 불편하지 않게 응대할 수 있으니까 저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고객. 이 케이스는 사실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입사해서 일하다 보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케이스일 것 같고요. 이렇게 국내선 동반 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서 이제 운송 가능 노선에 따라서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후 8주 이상이
지나야 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인 1인당 1마리, 그리고 항공기당 기내 반입 최대 6마리까지 허용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인 6분이 오셔서 각각 1마리씩 데리고 타실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안내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운송 요금을 1마리당 3만 원, 편도 구간당 3만 원 정도 받고 이제 운항하는 노선별로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수화물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카운터에서 작성 후 제출 이후에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내에 아무래도 이렇게 풀어놓으면 안 되겠죠. 뭐 다른 승객분들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기내 반입용 운송 용기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 케이스나 소프트 케이스 형태의 반입용 용기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기내 전용 반려동물 운송 용기도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유료 수화물 서비스 유료 아이템에 가면은 이제 운송 용기 운임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반려동물 지정 좌석. 당일 공항 현장 상황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고객의 좌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정 좌석이 이제 6, 18, 29, 뭐 A열, F열 뭐 이런 식으로 지정 좌석이 있고 뭔가 그 기내에서 이제 그 담당자분들이 파악했을 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좌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이스타 항공 기억 분석하면서 뭔가 이스타 항공만의 뭔 특색 있는 어떤 그 서비스가 없나 이렇게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었는데 여기 이제 혼잡도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탑승 수속 혼잡도랑 주차장 혼잡도 이런 걸 제공을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보통 이제 그 여행 갈 때 승객분들한테 공항에 최소한 3시간 전에 도착해라 이런 안내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혼잡도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승객 입장에서도 뭔가 그 출발하기 전에 시간 계산이나 아니면 계획을 하기도 되게 편하고 식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서비스는 저는 되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면접 때 저희 이스타 항공에서 뭐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좋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있으신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런 혼잡도 서비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그 보기에도 편하게 잘 나와 있죠. 뭔가 김포, 청주, 제주, 김해 이렇게 탑승 수속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시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를 가장 많이 가니까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오후 7시 10분인데 원활 파란색이면 원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43분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탑승 수속까지 총 43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셀프 체크인을 하셨을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신분 확인까지 16분 정도 이렇게 걸리고 신분 확인부터 보안 검색까지는 2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보안 검색 때 통과 이후에 탑승 시간까지 한 24분 정도 이렇게 걸릴 걸로 예상을 해주고 있고요.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확실히 신뢰가 가는 정보죠. 아무래도 이제 공항공사에서 직접 제공을 해주는 혼잡도 정보다 보니까 하지만 이게 뭐 너무 이제 사람마다 그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이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시간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혼잡도로 넘어가 보면은 네 이렇게 인천국제공항 이제 여객 터미널별로 이제 주차장에 차량을 이렇게 얼마나 주차할 수 있는지 이렇게 혼잡이라고 되어 있으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좀 주차 공간이 널널하다 싶으면 원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되게
누군가에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누군가에겐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가족 단위 여행객이라던가 아니면 그 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차장에 인천까지 주차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지방 사시는 분들은 뭔가 교통편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뭐 서울에 비해서 이렇게 공항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차를 타고 공항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인천공항에 해놓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가실 때도 이제 다 차 타고 집으로 복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갔을 때 막 만차하거나 이러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시간을 놓칠 수도 있고 비행기 시간을. 그래서 이런 주차장 혼잡도 서비스 이 두 서비스는 제가 되게 뭔가 별표를 치고 넘어가고 싶을 만큼 되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내 서비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내 면세품 구매 이 부분도 기내 면세품 사실 저는 뭐 면세품을 이렇게 자주 사보지는 않았는데 특히 뭐 중국 노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면세품을 되게 자주 구매하시는 그런 노선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스타항공 유튜브 보면서도 중국발 노선에는 객실 승무원분들이 앉질 못한다 뭐 이런 그 썰이 있을 정도로 뭐 6시간 동안 면세품 판매만 하는 그런 노선이 있다고 한 썰을 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면세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객실 승무원으로서 되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한번 이 이스타제 스카이샵 면세품 몰 한번 온라인 몰 한번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기내 면세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하고 국제선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리 주문하고 기내에서 상품을 전달을 받는 그런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양주가 딱 카테고리 랭킹 1위에 언제나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특가와 관련된 상품들도 이렇게 있고, 되게 많이 이제 그 비행기 타고 나서 그 좌석 앞에 있는 그 주머니 안에 어떤 그 잡지 같은 거 항상 있잖아요. 그 잡지에 있는 그런 면세품 홍보 자료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이런 상품들 되게 많이 봤었는데, 혹시 이 홈페이지 내에도 이렇게 상품들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따로 뭐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샵 금액 상품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면세품 구매하실 고객님들은 이런 할인 프로모션 이용하셔서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스트 세일 이런 항목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객실 승무원이 안전과 서비스에 되게 특화된 직무라고는 하지만 어떤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회사의 매출을 좀 올려주는데 기여하는 직원이 되게 좋은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면세품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면세품을 많이 좀 팔 수 있는 그런 세일즈 능력도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뭐 면접 때 좀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런 부분도 만약에 자신이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 하면 어필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영양제 이런 영양제 제가 요즘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 영양제 같은 것도 건강식품도 이렇게 잘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기획전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세품 구매할 때는 이게 현금으로 지불이 가능한데 가능한 화폐가 총 4가지가 있고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이렇게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금 영수증은 따로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금으로는 원, 달러, 엔화, 위안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네요.
이 부분도 나중에 계실 승무원이 된다면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내 유료 상품 이 부분도 면접 전에 한번 꼭 살펴보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별별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별이 이 이스타의 스타 때문에 별이라는 이런 명칭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으로 여행길의 풍성함을 더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구매할 수 있고 사실 이 부분도 좀 되게 항상 특정 제품의 경우 연출된 컷으로 이미지가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객님들께서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되게 연출된 컷만 보면은 비주얼이 좋은 음식이었는데 막상 시키면 좀 기대와는 다른 비주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 기내에서 그 먹는 거다 보니까 큰 기대를 안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레스토랑 가서 먹는 것보다 확실히 이제 조금 비주얼이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불 카드나 체크 카드, 기프트 카드, 하이브리드 카드 결제 불가 라고 되어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용카드, 실물 신용카드를 챙겨가야 기내 유료 서비스, 기내 유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별 카페 메뉴도 한번 궁금하니까 살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썸네일을 잘 만들어 주셨고 여행에 가고 싶어지는 썸네일이죠. 별별 카페 뉴 앤 베스트 아이템. 이렇게 언급된 브랜드들이 나와 있고 배송 서비스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내에서 주문을 하고 집으로 배송을 받는 서비스인가 봐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기내에서 은근히 구매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할인을 또 적용해주고 있다 보니까 딱 이제 검색해 봤을 때 정상가보다 할인이 많이 적용된다. 그러면 저 같아도 기내에서 이렇게 미리 주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빕스랑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빕스 디트로이트 피자랑 맥주 이렇게 한 가지 선택하는 상품도 있고요. 테라 맥주도 이렇게 드실 수 있고 특별 기내식 6월까지만 판매라고 하니까 아마 6월 이후에는 판매가 안 되는 음식인가 봅니다. 한국의 어떤 삼색전, 국순당 막걸리 2캔 이렇게 인생 주막이라고 해서 이런 특별 기내식도 만들어져 있고요. 주먹밥이랑 라면 한 개. 사실 기내에서 먹는 라면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뭔가 기내 컵라면 이런 거는 계곡이나 기내에서 먹을 때 엄청 맛있었고 여러 상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베스트 어워즈 빕스 피자 별 5개 있고 하늘에서 구운 닭 이름이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뭔가 하늘에서 구운 닭은 좀 맛이 다를까? 이런 상상을 좀 자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추천 메뉴도 있고 최초로 이제 막걸리도 판매했다는 점 이런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행기에서 먹는 막걸리는 어떨지 되게 맛이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도쿠시마 라면 신규 취향지인 도쿠시마를 이제 대대적으로 이스타 항공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도쿠시마 라면을 이렇게 출시를 해가지고 세븐일레븐하고 같이 출시를 했나 봐요. 하림이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하림에서 이렇게 출시를 해서 세븐일레븐에서도 사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좀 여러 면접을 보다 보면은 지원자들이 이제 뭔가 되게 전형적인 답변을 하기도 하고 뭔가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다른 면접자분들보다 창의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럴 때 뭔가 되게 그 무리수를 던지는 것보다 어쩌면 이런 것도 무리수일 수 있는데 사실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객실 담당자분들도 계시지만 마케팅 담당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쿠시마 라면 이런 걸 한번 먹어보고
이게 어떤 맛이었다 이걸 좀 알고 이게 되게 좋았다 이런 뭐 후기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걸 이제 조금 면접 답변으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되게 좋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좀 맛이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맛일지. 폰타나 수프도 있고 이렇게 할리스 음료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비비고 할리스 되게 다양한 이제 브랜드들이랑 뭔가 협업을 해서 그 브랜드의 음료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요 정도 봐주면 될 것 같고 또 저는 이 굿즈 상품 되게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코레일 굿즈도 이제 한정판 굿즈 상품 산 기억이 있는데 이 스타 굿즈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타의 한 항공기 기종 중 하나인 모형 항공기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옥스포드 블록을 통해서 그 비행기를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이 상품도 있고요. 이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습니다. 조정석 큐빅. 그러니까 이제 큐빅 같이 생긴 이 어떤 굿즈 상품. 그리고 미니 보냉백. 이런 것도 뭔가 이렇게 들고 다니기, 여행 갈 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 일회용 필름 카메라. 저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스타 키링. 만약에 이제 이스타 항공 객실 승무원 된다면 이런 키링 같은 거 가방에 달고 다니면 되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키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타 항공 특유의 이 레드, 뭔가 조금 진한 레드 색상, 이 색상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런 키링 있으면 하나 사고 싶고 메탈 카드 키링도 되게 귀여운 것 같고요. 디테일이 이제 HL8541도 아마 항공기 기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미스터 두나띵이랑 콜라보한 제품들 이렇게 콜라보를 자주 하고 있는 마케팅 팀에서 굉장히 이제 열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MZ세대 친화적인 브랜드 같은데 제 생각에 이런 MZ세대 친화적인 브랜드랑 뭔가 같이 콜라보를 해서 피규어를 출시한다든지 띠부띠부실 이런 것도 되게 이런 거는 좀 기념품으로 가져갈 만한 것 같습니다. 3,000원에 이렇게 띠부띠부실 4종을 가져갈 수 있다니 이런 거 되게 혜자 상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엔 이렇게 광고로 이렇게 끝나게 되고 이 종아리 마사지기 이것도 되게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리뷰하는 거 되게 많이 봤는데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닥터 피엘과 함께 어떤 트러블 키트 이렇게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상품들이 많아요. 상품들도 많고 뭐 이런 별별 카페라고 되어 있는 이 6월호 책자에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보들만 조금 잘 알아놔도 요즘에 그 면접 특히 뭐 상황 대처 면접이나 아니면 실무 면접에서 그 면접관 분들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승객께서 승객 컴플레인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그 기내식이나 아니면 기내 면세품 관련해서 승객께서 이제 뭐 여쭤보실 수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이스타 별별 카페와 관련된 제품을 추천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이 별별 배송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좀 알고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걸 녹여내면은 아마 면접관 분들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왜 좋아하냐고 이유를 여쭤보시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이스타 항공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 그만큼 이 항공사에 입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기내 서비스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기내 서비스랑 이벤트, 제휴 상품 이런 부분들 한번 보고 한번 다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도 뭔가 비행기를 안 타본 지 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을 갔던 게 한 1년 전쯤이라, 그때는 이제, 그때도 그랬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뭔가, 그때는 그, 해외로 나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음료 서비스가 제공이 됐어서, 주스를 제가, 오렌지 주스를 되게 좋아해서, 오렌지 주스를 한 세 잔을 이렇게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이 음료 서비스가 뭐, 유료를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내에서는 생수만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LCC랑 뭐 FSC, HSC 이걸로 다 다를 텐데 LC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수만 제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별별 배송, 아까 별별 카페 책자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별별 배송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뭐 책자에서 그 상품을 주문을 하고 배송을 집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기내 이벤트 이런 거 되게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내 서비스로 가서 기내 이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스탄공항에는 승무원과 함께하는 기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참여를 통해 이스탄공과 함께하는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그 객실 승무원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있다는 점. 아마 입사하시게 되면 이런 이벤트를 직접 하시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요? 승객들을 위해 어떤 이벤트를 기획해 보면 좋을까요? 라는 어떤 질문도 받을 수 있겠고요. 아직 뭐 구체적인 이벤트는 잘 홈페이지 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스토리나 아니면 어떤 그 게시물 형태로 이런 이벤트 관련된 어, 노티스 같은 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두고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걸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전 주문 기내식으로 한번 넘어가서 기내식 온라인 신청. 기내식은 이제 항공권 예매를 다 끝내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아까 봤었던 디트로이트 피자. 제일 이제 1위 판매 제품이었죠. 그래서 이 빕스 디트로이트 피자도 기내식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고, 불고기 라이스, 함박 스테이크, 여러 볶음밥 종류.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항공사마다 이런 베지테리안, 그 비건 메뉴들을 자주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비건 그 식습관으로 이렇게 비건 식습관 유지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비건 식단도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고요. 할랄 푸드도 있는 점, 이런 점 한번 살짝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슐랭이라고 해서 사전 주문해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한번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쿠시마에서 만나는 미켈란젤로.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제가 아무래도 미술관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 6월 10일에 종료되는 이벤트지만 일단 항공권이랑 연계된 이벤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쿠시마에 아마 오츠카 미술관이 있나 봐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오츠카 미술관 티켓을 항공권과 함께 제공해주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패스랑 항공권이랑 미술관 티켓까지 이렇게 같이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고요. 도쿠시마가 되게 일본에서 조용하고 뭔가 아기자기한 그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스탄공에서 잘 발견을 해주셔서 이렇게 신규 취향지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쿠시마 더 알아보기를 통해서 더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이벤트들은 이제 한번 살짝씩 보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벤트가 대부분은 좀 종료가 된 것 같고 이렇게 돈키호테 할인 제공해준다는 점, 면세점과 관련된 할인 혜택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당첨자 발표란에서 당첨자 발표 확인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저비용 항공사다 보니까 이런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가 항상 저는 눈여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스타항공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런 그 이벤트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그 회원 가입하거나 아니면은 어플 가입하면은 그 이벤트 시점마다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 있게 알림 톡을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제 유튜브 상으로 이제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신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리버드 같은 것들도 사실 금방 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알림톡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은 승객 입장에서 이제 바로바로 되게 최저가에 그 항공권을 구매하면은 되게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은 이벤트가 있다. 그리고 알림톡까지 준다면 되게 편리하다, 서비스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나름의 시선으로 그 이스타 항공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한번 완료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객실 승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뭔가 저도 되게 장수생 되게 준비를 한 지 기간이 꽤 됐는데 그동안 다른 일들도 하고 객실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내 그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그 항공사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런 그 기업 분석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좀 제 일상을 기록하는 그런 그 승무원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제 일상을 좀 공유하는 그런 형식의 영상들을 자주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하시는 그런 준비생 분들도 모두 파이팅 하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